아까 박성민 최고가 언급했었던 이 부동산 로또 당첨 청약 의혹,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할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의 핵심부터 만나보시죠. 청약 가점 74점으로 턱걸이 당첨이 됐는데, 왜냐면 여기가 로또였거든요. 당첨되자마자 36억 주고 사서 지금 시세가 최대 90억까지 가는 아파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인데 부양가족수 4명, 가점 2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올리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던 장남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올려서 부양가족수로 가점을 챙겼습니다. 원칙대로 장남을 제외했을 시 당첨권 아래인 69점이라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은 불가능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과연 칼을 빼들까요? 국토부 관계자 난감한 입장인가 봐요. 청문회를 보고 소명을 보고 이 수위나 방식을 좀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뭘 이렇게 많이 봅니까? 청약 취소 형사처벌 등을 검토한다 만다, 국토부는 난감합니다. 아니,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청문회로 보고 말지, 국토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국토부가 보고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될 땐 수사를 의뢰하던가, 아니면 국토부의 재량으로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빨리 조사를 해서 범법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고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그 허위, 그런 뭔가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그 청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신고를 늦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판사 시절에 사실 이런 청약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례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이혼을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청약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을 하는 네네. 거죠. 한 집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 청약을 받은 그런 사례까지 봤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공직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청약,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지금 청약을 받는다. 이런 것은 일반인이라면은 뭐 그것을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 정도의 도덕성이 그렇게 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국의 장관 후보자잖아요. 장관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의 잣대에서 봤을 때 도덕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네. 결혼식을 올린 건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남 부부가 또 다른 그 지역에 아파트를 구했다는 것도 이거는 뭐 인정되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은 이러한 그 청약을 위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를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관에게 요하는 국민들의 이 잣대에는 너무나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현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부정 당첨, 이 부정으로 인해서 청약에 그 당첨된 이 의혹이 국민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잣대 너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벗어나신 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혜원 후보자가 경력이나 또 능력이나 또 뛰어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에 잣대에는 너무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청문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취소가 돼야 되는 이런 후속 조치도 빨리 밟아야 되겠죠. 네, 국토부는 원칙대로 밟아야 된다. 네. 이를 지켜보던 조국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보기에도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문제 나왔어요. 결자 해지,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라는 건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인사와 관련해서 예. 중도 확장 전략은 옳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선택된 이해운 후보자가 중도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허위로 부풀리기 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전 이해운 후보자가 결자 해지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 나옵니다. 범죄 수준 된다면 민주당에서 방어할 이유 없다. 공직 담당할 자질과 역량이 있을지 의문이다. 중도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 아니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논란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죠. 청년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슈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논란, 직장 갑질, 금수저 찬스, 병역 특혜 의혹 등등등. 이해운 후보자는 다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짓수는 많습니다. 갑질. 금요일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새로운 녹취 보도해드렸죠.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다.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입에 담기 힘든 폭언입니다. IQ 한 자리냐? 뭐 죽여버리고 싶다. 야, 대소변도 못 가리냐? 라는 것들. 청년을 대표해서 박수영 치고 정말 장관 이대로 임명돼도 됩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뭐 청문회까지는 보겠다라는 게 이제 뭐 공통된 입장이고 청문회 일정까지도 합의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의 논란의 수위나 특히 이제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쏟아지는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방어나 옹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나서서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도 사실은 부적격한 후보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서도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청문회 자체도 이 민주당 입장에서 옹호할 수도 없고 방어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의원들로 하여금 재차 얘기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앞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녹취로 국민들께서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어떤 소명의 태도나 얼마만큼 진솔되게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뭐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런 녹취가 나온 이상 사실 일종의 국민들께 각인 효과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자해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수민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